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월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50호 평택시 인권의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인권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 개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평택시 인권조례 역시 2023년 10월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인권 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보편적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인권 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성급한 일회성 시책이 아니라 수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는 종합인권행정의 초석을 쌓아가는 인권정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간 평택시에서는 부서별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각기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인권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2024년도부터 제1차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고 2025년 2월에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은 단순한 자료조사가 아니라 시민인권조사 실태조사 및 평택시 인권정책 분석, 향후 정책 목표 및 과제 설정 등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5개년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8개 부서 30개 사업에 대해 연차별 부서 세부 실행계획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 당해년도 추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모니터링하여 평택시 인권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인권 용역 결과 주요 신규 사업으로 제안된 평택시민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은 2027년 하반기 평택시청 신청사 준공에 맞춰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 보호와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인권 제도를 통한 인간 존중의 가치 확산과 프로그램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인권조례 제정은 모든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 요소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며 특정 집단이나 사상을 옹호하거나 조장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우려와 의견에 대해서도 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며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인권조례가 특정 이념이나 성향을 강요하거나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게 이제 저희가 2023년 9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다양한 뭐 지자체도 제정이 됐고 저희가 지금 앞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광범위하게 저희가 이제 이 목적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도 뭐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최고 상위법에도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인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또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여기 일부 주민 조례로서 충족이 돼서 이제 주민 제한으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이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이 조항에 저희 이 조례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헌법과 법률에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게 목적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석의 논란이 있고 특정 뭐 단체에서 잘못 또 이해를 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만든 조례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그 인권 관련돼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10조에 나와 있는 그 사항 우리 행복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런 거를 좀 담아서 저희가 이제 이 제정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의원님들하고 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이렇게 좀 검토한 결과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다라고 보는데 관련 부서도 지금 의견을 그렇게 내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폐지 조례가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저희 위원회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인권 뭐 이 서명은 그래도 충족돼서 한 4,986명 정도로 해서 절차적 요건과 형식상 요건은 좀 충족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인권 보호라는 공공 정책의 후퇴 여부나 이제 조례 폐지에 따른 정책 공백 가능성이나 이제 시민 여론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신중한 심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저희 뭐 의원님들이 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가 결산검사위원 수를 6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6명 이내에서 상위 법령에 맞춰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위임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699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행 6명 이내로 규정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추어 최대 10명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을 확대하여 임명할 경우 다양한 전문성과 시각을 반영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제 상위법에 선임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이 결산감사위원회 수. 경기도내 이제 50만 이상 시군을 참고했을 때 보통 이제 시의원님은 이제 2명이라서 총 7명 정도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명 예, 정도 예, 보편적으로. 예, 예. 네, 지금 현재 저희는 6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게 2016년에 이게 이제 3명 이상 6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늘리는 거는 적절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결산을 꼼꼼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그 적정 수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걸 좀 위원을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의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자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성문화공간 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672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근속 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과 기념품 제공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고 공직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호는 장기 근속 모범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 제5호는 장기 근속 및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의 격려금품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73호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권은 시민고충 처리위원 중 1명이 2025년 10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민고충 처리위원 1명을 위촉하고자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중 시민고충 처리위원을 공개 모집 후 8월 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1명이 선정되었으며 시의회 동의 후 오는 10월 신규 위촉할 예정입니다. 시민고충 처리위원 자격 요건과 위촉 동의 대상자, 인적 사항 및 주요 경력은 동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74호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 정비사항 반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25조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7조 제4항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현행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대부료율을 완화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도내 지자체의 대부료율 완화 근거 마련 협조 요청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대부료율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도내 지자체 대부료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송문화공간 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건입니다. 본 보고건은 오송문화공간 버들숲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와 현 수탁자인 평택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송문화공간 버들숲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이 보유한 유휴 공간 내 노농특산물 저온 창고 시설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021년 준공된 시설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버들숲은 평택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1일에 최초 위탁하여 2026년 4월 30일 위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총 2년이며 2층 공유 공간과 3층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추진이 예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 지원 없는 수익 창출형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수탁자와의 수의 협약을 통하여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지속시키고 앞으로 오송문화공간이 지역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거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가 오송문화공간 버들숲 이용을 통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구소관 조례 및 보고의건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를 보면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따라 장기 근속 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요 관련된 뭐 기념금품 제공에 대한 조항 뭐 이런 걸 좀 삭제 권고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삭제하는 두 조항은 현재 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실시하지도 네. 않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 상위 우리 권익위 쪽이나 이런 데서 권고해서 실시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삭제하고 개정하는 거는 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 요런 관련된 거를 한번 조금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이 저희 이제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게 됐든 인사 관리 시스템도 분리가 됐고 여러 가지 관리가 분리가 되다 보면 공교롭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조례 개정을 하거나 그러면 특히 이제 이런 관련 저희가 같이 가는 이런 지금 후생복지든 뭐 같이 내용은 같은데 이제 분리가 되는 함으로써 따로따로 또 개정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차후에 또 저희도 관련 또 똑같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건 또 다음 회기 때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상위 법령이라든가 뭐 상위 뭐 이런 관련돼서 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이제 의회 쪽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여기서 처리해가지고 개정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 갖고 똑같은 사항을 갖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는 좀 관련 부서나 뭐 또 이 우리 행정자치국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특히 행정자치국이 아마 제일 저희가 될 것 같아요. 예,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련된 거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게 지금 이 개정돼 가지고 삭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 평택시의 공무원 후생복지조례도 또 같이 아마 조항이 장기 근속 그거 관련된 거 똑같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좀 해주시기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련된 조례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좀 업무 그러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에 관련된 거는 똑같더라고요 네, 규정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해야 같이 놓고 논의를 해야 어떻게 됐든 뭐 좀 더 예,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의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시민고충 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여기 이제 한 분이 위촉이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자격 요건이야 뭐 되니까 당연히 되실 거로 보고 그 자격 요건은 어디에 혹시 근거를 두고 혹시 있나요? 여기 보니까 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요 근거가 혹시 자격 요건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혹시? 이거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도 있고요. 네. 지금 저희 평택시 관련 조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아, 권익위법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특정돼서 있나요? 아니면은 조금 권익위는 어떻게든 권고 정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익위법에 보면은 네. 자격 요건 중에 이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자격 요건 중에 가지고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예. 예, 33조에 예,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그렇게 딱 이렇게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로 이렇게 딱 명시돼 있나요? 혹시? 명시돼 있습니다. 아 명시돼 있어요? 네, 네. 아, 이게 법에 명시돼 있으면 뭐 특별한 저기는 거의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그 딱 자격이 되는 거네요. 이 고충 네. 처리. 아니 그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5개 항목이요? 네, 네, 네. 5개 항목은 여기 지금 하나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마 저기 하신 것 같고 네, 항목은 5개 5개 항목은 항목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혹시?
대학이나 뭐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상에 상응하는 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 4급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건축사, 세무사, 뭐 공인 회계사, 뭐 기술사, 뭐 자격 소지를 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네 5개 정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고충처리 위원이니까 이게 좀 균형적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됐든 네. 뭐 한 분이 다 몰려서 특정 분야에 있거나 그러면 또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현재도 이제 전 국민권익위에 있던 분 한 분 계시고요. 그 건축사 자격증 가진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공무원은 전 퇴직 공무원이 한 분 계셨다가 이번에 퇴직하면서 전 또 퇴직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선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이 이제 고충처리가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이게 보면은 다각도로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걸 보면은 이제 뭐 건축사나 뭐 이런 관련된 분들은 들어오신 건 아니 건축에 관련된 설계든 뭐 그 문제성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자문하는 차원에서 아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원 해결이 잘 해결되는가 이런 게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행정 쪽 관련돼 가지고 좀 있는 분, 요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위촉이 되시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지금 주소가 다 타 지역으로 타 돼 지역으로 있습니다. 해서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접수하신 분도 지금 평택으로 주소돼 있으신 분이 이 분이시고 한 분은 타 지역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택으로 주소가 돼 있고 평택 지역을 잘 아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맞는 것 같아요. 네. 평택에 대해서 행정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그렇고 잘 알아야 대부분이 이 현안 사항이 이 평택에 관련된 이 고충 처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모르는 분이 그걸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고 또 관련 부서에다 의뢰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적절하게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가 임기가 이제 4년이죠. 4년인데 4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연임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쉬고 있다가 또 다시 연임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연임은 안 되는 거로 법에도 돼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한 사람은 예. 다시는 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공직사에 있던 분 각 뭐 건설이나 무슨 변호사나 이런 분들 좋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 처리 뭐 이런 처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이나 타격을 받았을 때 심리적 상담 그 자격을 갖춘 요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심리 근데 상담사 이제 자격을 그 갖춘 자격 사람, 조건에 이런 조건에 예, 자격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 예. 조건 내 이제 그게 예, 예.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예. 안 되나요? 예. 이게 좀 이렇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거 어떤 상담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민원도 이렇게 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100% 만족을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래서 제가 그 상담사라든가 이런 전문 이런 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자격 요건에 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그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후 보급 촉진법에 따른 임대 신제 대부율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에는 이제 5%를 했었나 봅니다. 감면 규정에. 네, 근데 이걸 이제 1%로 좀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이런 사례로 공유재산 임대 요청이 들어온 건이 좀 있습니까? 그 안중 출장소 관할의 지역경제과에서 그 서부 운동장에 지금 서부운동장에 한 건이 있고요. 서부운동장에 네, 그걸 그리고 임대해서 농기센터에서 한 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농기센터에서 하는 게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우리 정부나 이제 이런 에너지 그 재생에너지 개발하고 이용하는 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이 지금 부칙에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시행 일자가 또는 조례 개정되면 즉시 시행하는 걸로. 공포 네, 네. 네. 시행한다. 이런 부칙에 좀 이런 걸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임대를 요청한 그런 업체들도 2군데나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네, 김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에는 시유지를 빌려주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임대를 줬다가 시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는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각 부서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임대는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유지가 그냥 있으니까 계약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도 시설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신중히 해서 하시겠지만 이거 뭐 대비율을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그 신중함을 우리가 지금 서부 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을 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일 대표적인 예가 또 그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기관을 저는 데다가 이렇게 대부한다는 거는 더더욱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기준은 어느 공유지에 우리 시유지에 이런 거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이 협조물론에서 한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국 공유지를 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임대할 때는 네, 그 10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네.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시의 개발이나 이런 게 없으면 2회에 걸쳐서만 갱신할 수 있도록. 이해가 20년? 네, 10년씩 10년에서 20, 네. 30년? 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제 만약에 유휴지가 있어서 할 때는 계약 조건에 그 법도 잘 준수를 해야 되지만 그게 향후 10년 이내 개발되지 않을 땅을 임대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는 그걸 유념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 서부 운동장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이게 이제 그 시의 그 공유재산에만 한정이 됐다 했는데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때만 필요한 건가요? 다른 사업은 아니고? 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촉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경기도 요청도 있고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5%에서 1%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아주 대폭 감면하는 혜택이네요. 네,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예, 지금 그 김혜영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그 어떤 서부운동장 같은 데는 시민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미관상으로 설치를 했을 때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만 않고 어떻게 보면 흉물단지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그 처음에 설치할 때는 몰라도 이게 철거하고 그럴 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그 처치 곤란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10년 전에 이거 설치하신 분들이 지금 폐기를 할 경우 애물단지로 지금 마음적으로 고통이 많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 때문에 이거를 임대를 이렇게 해서 임대료까지 대폭 감면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관련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우려가 앞서는데 우리 그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위원장님하고 김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 경기도에서 21개 이상 시군이 이제 1%로 내렸는데 5%에서 저희들도 조례 개정이 되면 현재 그 안중 지역 경제과 외에도 그 사업을 하려는 부서한테 이런 의원님들 우려 사항을 잘 공문으로 전달을 해서 이거 신중히 계약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그리 관리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지자체에 가보면 시청 주차장을 온통 재생 에너지 이거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어떻게 주차를 할 때 시원하고 좋고 또 전기 발생해서 이득을 창출해서 좋긴 하죠. 그렇지만 미관상은 아주 보기가 좀 안 좋아요. 이 사업이 벌써 그 15년, 16년 정도 또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서 어떤 민간 개발에도 많이 이게 좀 개발이 되고 있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왜 산도 뒤덮고 바다도 뒤덮고 호수도 뒤덮은 게 이 신재생 그 태양광 설치 때문에 이거 애물단지가 있고 호수에는 녹조가 발생하고 바다에는 갯벌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 갯벌을 다 덮은 어떤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기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공유지 면적에 이런 사업을 재개하겠다 임대료까지 대폭 저기 줄여줘가면서 감면해줘가면서 하는 사업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 한적하고 이런 데는 괜찮지만 운동장 같은데 이거를 뒤덮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저는 그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또 다시 이 그 공유재산을 다시 사용할 수 때는 이걸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철거비 우리가 임대 계약이 끝나지 않는데 이걸 철거를 하게 시키면 그 철거 비용 같은 걸 어디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임대 당시에 그 해당 부서하고 계약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계약 기간 내에 철거를 하면은 아마 그런 계약 허가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10년 또 한 번 더 연기해서 20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좀 이렇게 심각한 어떤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일부 개정 조례안이 들어오긴 했지만 많은 생각을 좀 하고 하셨으면 합니다. 왜 갑자기 그 공유 재산에 민간이 자기 그 사유 재산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공유 재산에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허용을 해줘 가지고 남발을 하게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우려가 되거든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한 다음에 이 조례가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는 뭐 이제
정부 지책이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개정을 하지만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게 최초 첫 번째 10년 그리고 2번 갱신할 수 있으면 사실상 30년간 사용하지 않을 그렇죠. 공유재산에만 예.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부서를 통해서 전달을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 서부 운동장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고, 만약에 앞으로 우리 평택시청이 다시 새 청사가 이사 갑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처럼 시청 주차장에도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9월부터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데 그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들 저희들이 듣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단순한 생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오송 문화공간 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성 문화공원 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저 1기 때 24년 5월 1일부터 26년 4월 30일 2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2년으로 계약한 뭐 이유가 있나요? 혹시? 예, 당초에 2년으로 계약하는 거로 그 오송 그 주민교류센터 그 운영위에서 그때 심의할 때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요번에도 2년으로 계속 예, 2년으로 거기서도 2년으로 한 다음에 이번에 재계약을 한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하는 거로 하는데요. 당초에 2024년 5월 1일부터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 운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탁 기간이 너무 짧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그 공모된 사업 성격이나 이런 거를 봐서 그 안에 시설 같은 거라든지 성격 분야가 달라지면 리모델 비용이 지금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뭐 그쪽 이 관련된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표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한지 한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 없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출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단체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건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하고 그다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 위탁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뭐 지원이 어느 정도 운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데는 괜찮은데 꼭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운영했을 때 일부 수익 창출이 나고 일부 뭐 이 운영비 중에서도 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비용이 크게 지원되는 거는 자체 수익 갖고 거의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공 운영비 해봐야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시설비 관련된 거만 일부만 네.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되면 결론은 이제 도태해서 재계약을 하고 싶어 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됐든 또 6년이 될 때는 저희한테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네. 추후에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이쪽에서 계속 지속성이 없고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또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좀 다방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송 문화공간 버들숲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